자, 요 보니까 이제 A는 어차피 수평면에 있으니까 그냥 전체 질량만 더해질 뿐이고, 자, B랑 C가 매달려 있다 맞지? 그러면서 힘의 평형 상태 가만히 정지해 있다. 그러면 BC의 무게 총 30을 용수철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네. 용철의 탄성 계수가 100Nm/M라 했으니까, 자, KX가 지금 30 버티고 있는 상황. 그래서 X는 0.3m, 즉 용수철이 지금 0.3m 늘어난 상황에 있다 이거지. 자, 그 상황에서 C를 끌어냈네. C를 끌어내면 이제 힘의 평행점도 바뀐다 맞지? 자, C를 끌어내고 나면 남는 게 B의 무게 20밖에, 30에서 20으로 줄었으니까, 20을 견디려면 그럼 0.2m겠네. 그러면 용철의 자연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2m 늘어난 지점이 진동 중심이 될 건데, 아까 0.3m 늘어난 지점에서 0.1m 다가왔다 했다 맞죠? 그러면 이게 0.2m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A가 지금 진동 중심 시그마 F는 0인 점 중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거지. 그때 A의 속력, 그러면 A의 최대 속력 묻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 0.2m가 지금 현재 0.1m. 자, 얘가 시작한 지점이 여기였지. 시작 지점에서 힘의 평행 지점까지 0.1m 늘어난 곳에서 시작했으니까 0.1m가 A 진폭이 되었네요. 그러면 중앙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의 0.1의 제곱. 요게 전체 물체 개니까 2분의 1의 전체 3kg의 V제곱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V제곱이 3분의 1이네.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1 m/s. 답은 1번. 가에서 힘의 평형 상태다 정지해 있다 했으니까 BC 쪽의 질량은 4kg, A 쪽의 질량은 2kg. 그럼 BC 쪽의 무게가 20 더 많겠다 맞지? 그거를 버티는 게 용수철. 그러면 용수철이 상수가 200Nm/M니까 용철 상수 K가 200일 때 얼마 늘어나야 20N 작용하냐? 그러면 이 용철은 지금 0.1m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kg을 제거했네. 자, 1kg을 제거하니까 B랑 A 무게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10N 이긴다 이거지. 그럼 용수철은 10N만 주면 힘의 평행점이다. 그거는 아까의 딱 절반이겠네. 그러면 0.5m. 자, 얘가 이제 원래는 0.1m 늘어난 곳에서 시작했다 이거죠. 근데 진동 중심은 0.5m. 0.5m 늘어난 곳이 진동 중심이 되었으니까 시작점에서 0.05m. 요게 0.05m다 맞지? 그래서 0.05m, 0.05m 반복하겠네요. 그러면 얘는 용철이 자연 길이 왔을 때 끝날 거고, 요게 왕복 운동하는 처음과 끝이다 이거지. 그래서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몇 배인가? 자, 원래 길이에서 0.05m만큼 늘어난 게 지금 나에서 그림이다 맞지? 그러면 나는 진동 중심을 지날 때의 상황이다. 그러면 진동 중심을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에 물었으니까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K의 A 제곱. 진폭이 지금 0.05, 0.05 요게 진폭이네. 그러면 0.05는 20분의 1m니까 요거의 제곱. 자, 이게 전체 물체 개의 운동 에너지고 그 중에 A의 운동 에너지 물었으니까 A는 전체 질량 5kg 중에서 2kg. 자, 요게 A의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용철은 딱 늘어난 만큼 0.05m 늘어났으니까 0.05m에 대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의 X의 제곱. 요게 몇 대 몇이니 물었으니까 요거는 2대 5다 이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용철 저항된 에너지의 5분의 2배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힘의 평형 상태네. 자, A 용철, B 용철, 용철 상수는 똑같다 했으니까 K 두고, 질량도 둘이 물체가 같다 했으니까 M으로 둘게요. 자, A 용철이 L만큼 늘어난 상태니까
용철이 당겨주는 탄성력이 KL. 요게 양쪽의 장력으로 전달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래에서 양쪽 줄에서 당겨주는 힘이 KL이라면 여기서 당겨주는 힘은 2KL이겠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용철이 있으니까 밑에 용철도 L만큼 늘어났으니까 당기겠죠. KL만큼. 자, 그러면 이 물체 전체 개는 위로 당겨주는 힘 2KL, 아래로 당기는 힘 KL 받으면서 전체 평형 상태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힘을 보니까 위로 2KL, 밑으로 아래로 KL이면 위로 KL, 그게 EMG 버티고 있다. 그래서 KL이 EMG랑 같은 상황이구나. 요게 힘의 평형 상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끊었어요. 실을 끊으면 이제 B 용철에 매달린 이 물체는 진동 운동할 텐데, 지금 최하점까지의 길이는 원래 길이 용철 상수에서 그 자연 길이에서 얼마만큼 압축되나 X 묻네요. X. 자, 그러면 일단 진동 중심 찾아야죠. 진동 중심은 용철이 질량 M이니까 mg만 버티면 되네. 그럼 아래로 mg 버텨주는 탄성력이 mg 되는 상황. EMG 탄성력 만들려면 길이 L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mg면 2분의 L. 그러면 원래 길이 자연 길이에서 2분의 L만큼 압축되면 여기가 힘의 평형점 진동 중심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이 여기였으니까 시작점은 진동 중심까지 길이가 2분의 3L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3L 한 번 더 내려가면 끝에 정지하는 지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지하는 지점이 자연 길이에서부터 길이가 얼마나 내려가야 되냐 물었으니까 2분의 L 더하기 2분의 3L. 그래서 총 길이는 2L이다 이거죠. 그래서 X는 2L. 답은 3번. 그래서 A, B가 P점과 Q점에서 각각 이만큼 거리차를 두고 출발했고, 앞에는 빗면이 있네요. 마찰은 없다 했고, 자, 빗면을 올라가는 동안 얘네들은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받을 거니까 속도가 감소하겠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나에서 운동량, 그 다음에 시간 그래프,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물체가 받는 시그마 F다. 자,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은 4초 만에 운동량 6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자, B가 받는 시그마 F는 8초 만에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시그마 F가 A가 B의 3배네. 3대 1이네. 근데 빗면 위에서 어차피 물체가 받는 시그마 F는 마찰력이 없다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 받을 거다 이거지. 근데 빗면에서 항상 중력 성분 3대 1이라 했으니까 A가 3F 받는다면 B는 지금 F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을 A가 3배로 받네. 그러면 A가 질량이 B보다 3배 더 크구나. B의 질량이 기준이 1kg이었으니까 A의 질량은 3kg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운동량이 A는 6, A가 6이었으니까 A가 3kg이면 A는 2m/s에서 시작을 했고, B는 운동량 4에서 시작했으니까 B가 질량이 1kg이면 4m/s에서 운동 시작했네요. 자, 그리고 B는 빗면에 들어갈 때까지 운동량이 줄어들기 전까지 2초 걸렸고, 그래서 B가 빗면까지 이동한 거리는 4m/s로 2초 이동했으니까 8m 이동했을 거고, 자, A는 빗면에 들어갈 때까지 총 6초 이동했네. 그러면 A는 2m/s로 총 6초 이동했으니까 A의 이동거리는 12m다. 그러면 PQ 사이 거리는 4m 떨어져 있었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긴 D 보면 D요. A 3kg 맞고, PQ 사이 거리는 4m 맞고, 그 다음에 D는 0초에서 10초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8줄이다. 자, B가 올라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자, 0에서 10초니까 어차피 0에서 2초는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러면 2초에서 8초, 10초까지 총 8초 동안 올라갔네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 구해줘도 똑같겠다, 맞지? 자, B는 운동량이 4일 때에서 0일 때까지 갔네. B는 1kg이 4m/s 였다, 맞지? 그러면 올라갈 때 1kg이었던
B가 4m/s의 속도로 올라가서 최종 정지했다. 그러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의 m의 v제곱 4제곱 16이다. 그럼 8줄.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도 8줄이겠죠? 맞다.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마치 높이 2m인 곳에서 3m/s로 출발한 3kg짜리 물체가 있었다. 자, 얘가 내려오겠지? 내려와서 질량 4kg인 B랑 충돌했네. B는 정지하고 있었다. 충돌 후 1m/s의 속도로 왼쪽으로 운동하였다. 자, 그러면 얘는 내려왔을 때, 자, A가 3m/s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3의 제곱. 여기에 추가로 3kg이 2m 내려오면서 mgh 가지게 됐네요. 그러면 총 에너지는 2분의 27 플러스 60. 요게 2분의 1의 질량 3kg이었으니까 v제곱. 그러면 충돌 직전의 속도 v는 보면 2분의 3으로 나누면 얘가 9, 얘가 3, 5, 40. 그래서 49네. 49가 v제곱이니까 v는 7m/s다. 알겠지? 자, V가 7m/s였는데 얘가 충돌하고 나서 반대편 뒤로 1m/s 왼쪽으로 1m/s가 됐대. 그러면 A가 3kg. 근데 A가 겪은 속도 변화가 총 마이너스 8m/s 겪었네요. 그러면 A가 8m/s 겪으면 B랑 A는 질량이 B가 3대 4로 더 컸거든. 그럼 반대로 속도 변화량은 4대 3.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면 B는 6 겪겠다. 그럼 플러스 6m/s 되었겠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A가 이제 용철에 0.1m 압축돼가지고 용철 상수는 1000이란다. 그러면 2분의 1 K의 X제곱 0.1의 제곱 하니까 5줄이네. 자, 5줄만큼의 탄성 에너지 가지고 출발했어. 그게 운동 에너지 됐을 거고,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이제 내려오서 1m 더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5줄에서 플러스 A가 질량이 각각 2kg, 3kg 했으니까 2kg, 2mgh 10의 h 1m. 그러면 총 25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B랑 충돌했네요. 그러면 2분의 1 질량 2kg에 V제곱이 25줄 되면 되니까 V는 5m/s네. 그러면 A가 5m/s의 속도로 정지해 있는 B랑 충돌했다. 자, 충돌 후에 A, B는 한 덩어리가 됐다 했으니까 A, B 전체 질량은 2kg, 3kg 그래서 5kg. 충돌 전에 보니까 A가 2kg인 A가 5로 가고 있었네.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10. 충돌 후에도 전체 운동량은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A, B 한 물체 되면 2m/s 돼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A가 4H 내려오고 B가 H 내려와서 서로 수평면에서 충돌했네. 자, 그 다음에 A, B는 질량이 같다 했으니까 A, B 질량 M 주자. 자, 그러면 A가 수평면에서 충돌 전에 A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2분의 1 mva 제곱이 어디 섰냐? m이 4h, 4mg h 높이에서 떨어졌다. 알겠지? 그러면 va는 나눠주니까 루트 8h 8gh. 마찬가지 B도 h 높이에서 떨어져서 왼쪽으로 오고 있었으니까 2분의 1의 m의 vb 제곱은 mgh 높이에서, 그래서 vb는 루트 2gh. 자, 둘 다 질량 m이었어요. 그래 놓고 한 물체가 됐어. 자, 그러면 한 물체 되면 전체 질량은 2m이다. 맞지? 자, 아무래도 왼쪽에서 온 운동량이 더 크니까 충돌하고 나서는 한 물체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전체 운동량 A, B 운동량 더해주면 A는 플러스 운동량이 m 곱하기 속도, 그 다음 B도 m 곱하기 속도. 이건 마이너스다. 맞지? 그러면 전체로 보면 오른쪽으로 m 루트 2gh 요게 전체 운동량이니까 2m이 돼서도 마찬가지 전체 운동량을 만족해야 되니까 속도는 2분의 1의 루트 2gh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루트 2분의 2gh.
2번. 그래서 P점을 A 물체가 4m/s로 통과하는 순간 Q점에서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네. 자, 두 물체가 내려와서 양쪽 마주보고 오겠지. 오면서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대. 그때 속도는 얼마인가 묻네요. 자, 일단 두 물체의 질량은 서로 같다 했으니까 m 두고 충돌 직전 B의 속력이 3m/s. 자, 그럼 B가 3m/s로 내려왔다는 거는 Q랑 P는 높이가 똑같다 했으니까 Q랑 P는 지면에서부터 요 정도 높이에서 속도 정지 상태인 B를 3m/s로 바꿨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제곱을 얼마 만들어준다? 9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요 높이 만약에 h라면 h라는 애는 속도 제곱 9 만들어주는 그런 높이구나. a도 그럼 마찬가지로 P점에서 떨어졌는데 높이가 같으니까 9만큼 속도 제곱이 증가하겠네. a는 4m/s, 즉 16으로 속도 제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9 더해지면 25. 그러면 속도 제곱이 25니까 얘는 5m/s의 속도로 충돌했겠네요. 그러면 질량 m인 a가 5m/s, 질량 b의 질량도 m이죠. 요게 3m/s 마이너스로 와서 충돌했네.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는 한 물체로 오른쪽으로 운동했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플러스 5m이 a의 운동량, 마이너스 3m이 b의 운동량.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플러스 2m. 그러면 전체 질량이 한 물체 됐으니까 질량이 2m 됐으니까 얘는 1m/s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에서 보니까 A가 7m/s로 충돌을 해가지고 정지해 있는 B랑 충돌했네. 충돌해서 뒤로 이제 속도가 바뀌었나봐.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0.2m 올라가서 정지하게 됐다. 그 정도 속도였다 이거지. 그럼 이때 속도를 이제 V-라고 한다면 A가 질량이 1kg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의 m1 V제곱 V-제곱 요 에너지로 올라갔더니 질량 1kg짜리 A를 G H 0.2m 올리는 에너지가 되었다 이거지. 요거는 2줄이다 맞지. 그래서 V-가 2m/s 되네요. 그러면 7m/s 했다가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 2m/s가 되는 게 A의 모습이고 AB 질량 각각 1kg, 3kg이었으니까 B가 A보다 질량이 3배 더 크네. 그러면 A가 충돌해서 겪은 속도 변화가 7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m/s 겪었네요. 그러면 B는 그거의 3분의 1이 플러스 3m/s 겪었다 이거지. B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 속도 변화량 자체가 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m/s 5번. 가에서 A, B가 질량은 각각 m, 2m, 높이 둘 다 h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h 높이에서 떨어져서 가지게 된 속도는 똑같겠죠. 질량과 무관하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v라고 해보자. 그러면 A, B가 양쪽에서 v의 속도로 다가온다. 충돌하고 나서 A는 다시 한번 반대편 자기 원래 그 빗면에 h만큼 높이 올라가서 정지했다. 그러면 h 높이에서 내려와서 가지게 된 속도가 v인데 다시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는 겁니까? A는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v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v로 왔다가 v로 반대 방향 v가 되는 게 충돌 후의 모습이고, 자 B는 v로 왔다가 물체 질량이 A가 질량이 m이고 B가 질량이 2m이니까 자 A는 속도 변화를 마이너스 2v 겪었다 맞지? 자 근데 A보다 B가 질량이 2배 더 크면 B는 속도 변화를 플러스 v 겪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v에서 플러스 v 되면 정지하겠네요. 그럼 B는 그 자리에서 정지했다 이거지. 기니 D 기업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충돌 전후로 속도가 크게는 변하지 않았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충돌 전후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크기는 같다 맞죠? 니은 충돌 후 B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없지. 정지했으니까.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다를 이유가 없다 이거지. 같다 맞죠? 답은 기D 3번. 질량 m짜리 물체가 V의 속도로 와서 또 다른 질량 m 정지해 있는 물체랑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되었네. 그러면 질량 m이
V로 와서 정지해 있는 질량 M과 충돌. 한 덩어리가 되면 운동량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 MV는 보존을 해야 한다. 그러면 2M짜리 한 덩어리가 되었고 속도는 2분의 V가 되었겠네요. 자, 그리고 이 한 덩어리가 된 물체가 이제 올라간다 맞죠?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물었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맞죠? 2분의 1의 전체 질량 2M의 전체 속도 2분의 V의 제곱. 요게 2M이 얼마만큼 올라가냐 물었으니까 H는 나눠주면 2G 16G분의 V제곱이다. 16G가 아니네. 8G분의 8G분의 V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M1 질량인 물체가 H 높이에서 떨어져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왔겠지. 와서 M2 정지에 있는 물체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거지. 자, 그 과정에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가 손실되려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질량 M짜리가 V로 오고 있었어. 그리고 질량 2M짜리랑 정지에 있는 질량 2M짜리랑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얘는 M짜리가 2M짜리랑 한 덩어리가 되어서 총 질량이 얼마 되었냐면 3M이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반대편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었거든. 그럼 운동량이 없었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량은 충돌 전에 MV, 충돌 후에도 MV 되려면 전체 질량이 충돌 후가 3배 됐다 이거지. 3배. 그러면 질량이 3배 됐으니까 운동량 보존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V에 비해서 3분의 1배 된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운동량을 보존시키는 상황이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 그러면 원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은 3m이 됐는데 전체 덩어리는 속도는 3분의 1v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러면 곱해보면 결국 3m과 3분의 1은 한 번씩 곱했으면 없어졌을 건데 3분의 1을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원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 3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도 충돌 과정에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가 손실되었다. 3분의 2가 손실됐다는 말은 3분의 1배 남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네. 자, M1이 M2랑 충돌해서 M1 플러스 M2가 됐어. M1이. 그러면 질량이 몇 배 됐길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배 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질량이 3배 되면 속도는 3분의 1배 되기 때문에 전체 운동 에너지도 3분의 1배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M1보다 M1 플러스 M2가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M2는 M1의 2배짜리구나. 그래서 1대2 답은 2번. 전화에서 보니까 그 물체 A가 EV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자, B랑 C랑 충돌하는데 충돌 후의 모습이 B랑 충돌했을 때는 왼쪽으로 V의 모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해서 상대 속도 EV의 속도로 당연히 멀어지겠지. 멀어지는 EV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전에는 B가 정지해 있고 A가 EV로 가고 있었으니까 다가가는 EV 상황이다 맞지? 이거는 우리가 탄성 충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리고 속도가 오늘 잘 나와 있으니까 멀어지는 EV가 되려면 A가 왼쪽 V이면 B는 오른쪽 V가 되면 되겠다 맞죠? 그럼 멀어지는 EV가 될 거고. 자, 그러면 B는 속도 변화를 정지해서 V 됐으니까 속도 변화를 V 겪었지만 A는 플러스 EV에서 마이너스 V로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V 겪었다 맞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차이가 3대 1이니까 질량 B는 1대 3. 그래서 B가 3M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BC 질량은 같다 했으니까 C도 질량이 3M이고 A가 C랑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가 되었대. 자, 그러면 덩어리가 되어도 전체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전체 운동량이 플러스 2MV인 A가 C랑 충돌해서 전체 운동량
플러스 2mv 맞추려면 얘들 둘의 속도는 2분의 1v가 돼야겠네. 그러면 길이 D 보면 기억 B의 질량 3m이다 맞고 니은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A,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다가가는 속도 2v, 멀어지는 속도 2v가 되는 탄성 충돌이다 맞지? 그러면 보존이 된다. 크다 하면 틀렸다. 디귿 최대로 압축된 용출의 길이는 B가 C의 루트 3배이다. 결국 최대로 압축된다. 이거는 압축되는 길이는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탄성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비교하라는 거네. 그러면 B는 충돌 후에 B 혼자 압축시키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이 3m짜리가 V 되었죠. 그 다음에 AC 한 물체가 된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전체 질량은 4m의 2분의 1의 V의 제곱이다 맞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2분의 3 mv 제곱이고 AC 한 물체 된 질량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네. 그러면 AC 한 물체가 3분의 1 작네. 자, 일단 에너지가 3분의 1이니까 그 압축되는 길이는 이 에너지 다 써서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x 제곱에 비례하니까 x는 루트 3배, b가 ac보다 루트 3배 더 많이 압축시킨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도 맞고 기디 4번. 가와 같이 보니까 질량 2m짜리 A가 H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서 정지했던 B랑 충돌했다. 자, 충돌 후 B의 속력은 A의 속력이 2배이다. 자, 충돌 후에 보니까 B의 속력이 A의 속력이 2배. 그러면 A의 속력 V, B 속력 2V 두자 알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질량을 다 아니까 B는 처음에 정지했다가 2V가 됐네. B는 속도 변화를 2V 겪었네. 자, 그러면 A는 빗면에 내려와서 충돌 직전에 A 속도가 있었을 거야. 그 속도에서 변화를 A가 B보다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절반만 변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V 변한 모습이 지금 현재 A의 V 상태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충돌 전에 2V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H 내려오게 되면 속도 2V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 맞지? 그러면 4V 제곱이 H랑 동급이다. 이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가보니까 C가 또 H만큼 내려와서 D랑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었네. 자, C도 마찬가지 H 내려왔다면 A랑 똑같이 2V의 모습일 거다. 질량이 2m이죠. 자, 이 질량 2m인 C가 2V의 모습으로 D랑 충돌하네.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 그러면 충돌 전에 C의 운동량은 플러스 4mv. 충돌 후에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전체 질량 3m이니까 속도는 3분의 4v. 그러면 길이 D 가보니까 기억 충돌 후 B의 속력은 충돌 전 A의 속력과 동일하다. 충돌 후 B의 속력은 A의 속력과 동일하다 맞죠? 2v 됐고 충돌 전에 A도 2v였고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D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질량 M짜리를 2V 만들었으니까 2MV. 그 다음에 D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질량 M짜리를 3분의 4V 만들었으니까 3분의 4MV. 그러면 B가 받은 게 더 크지 맞지? B가 더 크다 맞지? 그 다음에 D가 충돌 전후 C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9분의 10 mgh다. 자, 일단 C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C의 운동에너지 감소겠지 뭐. 충돌 전후니까. 그러면 C는 원래 질량이 2m인데 얘가 2V로 갖고 있었는데 얘가 질량이 2m인데 3분의 4V로 변했다 맞지? 그러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얘가 4mv 제곱에서 9분의 16 mv 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20 mv 제곱이 됐네요. 자, 근데 우리가 기준이 4v 제곱이 기준이 h였잖아. 자, 그러면 mgh랑은 뭐가 동급이냐?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주면 4v 제곱이란 말은 2분의 1의 m의 4v 제곱이란 뜻이니까 2mv 제곱이랑 동급이다. 그쵸? 자, 그러면 2mv 제곱이 mgh면
9분의 20 mv 제곱은 9분의 10 mgh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9분의 10 mgh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짜리 A랑 질량 2m짜리 B가 용수철의 양 끝에 매달려서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놔왔다. 자, 압축된 용수철은 양쪽의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 거니까 이때 상황에서도 운동량은 보존된다 했어요. 양쪽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받는 충격량이 똑같다. 그러면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어차피 전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전체 운동량의 합이 0이다 맞지? 그러면 분리된 후에 A의 마이너스 운동량과 B의 플러스 운동량은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질량이 1대 2니까 우리가 계속 하던 거 A, B 질량 B가 1대 2니까 속도 변화량 B는 2대 1. 그래서 A가 2V의 모습으로 B가 V의 모습으로 갈 텐데 딱 V 해놨네. 그러면 A는 2V 모습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A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자, 결국은 EV로 올라간 A가 어딘가 가서 정지한다. 자, 그러면 이 높이가 H라면 mgh라는 위치 에너지로 변했다. 뭐가? A가 올라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m의 2v의 제곱. 그러면 요게 2mv 제곱이네. 그러면 H는 mg로 나누어주면 g분의 2v 제곱. 그래서 답은 4번. 보니까 OH 높이에서 출발을 한 AB가 압축된 용수철이네. 또 AB 질량 M, 2에 분리되었다. 자, B가 질량이 2배 더 큰데 V의 모습으로 분리된 거 보니까 A는 2V 모습으로 분리가 되겠다. 운동량 크기가 똑같이 분리된다 했어. 자, B가 이제 뒤에 정보가 잘 나와 있네. B가 이 상태로 출발했는데 EH 높이로 가니까 2V가 되었대. 자, 그러면 또 똑같이 H가 몇 V 제곱이랑 동급이냐 이거지. 자, 그러면 2H까지 갔는데 얘는 그러면 비교하면 3H 내려갔다 맞지? 이 3H 내려가서 속도 제곱이 V제곱에서 4V제곱을 보냈네. 그러면 또 속도 제곱도 얼마? 플러스 3V제곱 증가했다. 그러면 3H랑 3V제곱이 요 문제에서는 동급이네. 그러면 H당 V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도 이제 출발할 거야. A는 속도 제곱을 4V제곱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게 요 OH 높이다 맞지? 자, 그러면 OH 높이를 또다시 지나갈 때 얘는 당연히 속도가 2V일 거고. 그러면 얘가 어디 가서 P점 최고점이라 했으니까 어디 가서 정지하니? 그러면 4V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얼마니? V제곱 더하기 H를 했으니까 4H 더 올라가서 정지하겠죠. 그러면 원래 OH에서 4H 더 올라간다 했으니까 답은 9H 4번. 그림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용체에 매달려 있다. 매달리는 B랑 충돌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두 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 최대 압축 순간,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분리되는 순간. 자, 최대 압축 순간은 뒤에 있는 물체 A가 B를 압축시키다가 더 이상 압축시키지 않으니까 최대 압축이다 이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물체가 A가 B보다 빨라서 뒤에서 압축할 건데 더 이상 압축시키지 않는 거 보니까 두 물체는 속도 V로 같아졌다. 동일한 속도가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네. 자, 압축된 용수철은 항상 물체 중간에 끼어있는 용수철은 양쪽의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충돌하는 경우랑 똑같이 볼 수 있다. 즉 운동량 크기,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변화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운동량은 변화가 없는데 둘이 동일한 V가 되었다. 그러면 한 물체가 순간적으로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순간은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로 본다. 한 물체 되는 충돌로 보고 V를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플러스 6, 충돌 후에도 AB 전체 운동량이 플러스 6. 그러면 1kg, 얘는 2kg. 그러면 총 3kg이니까 V는 2m/s만 되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당연히 비탄성 충돌이니까 에너지 잃는다 맞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텐데.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 감소할 거예요. 하지만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용수철이었다 맞지? 그러면 압축된 용수철을 통해서 탄성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최대 압축된 순간
탄성 에너지 물어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 손실된 운동 에너지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1kg인 A가 6m/s로 가다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몇 kg? 3kg이 2m/s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항상 1kg이 3kg으로 몇 배? 3배 돼서 MV를 갖게 만들려니까 V가 3분의 1배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M이 3배 되고 V가 3분의 1배 되면 운동 에너지식은 항상 질량 한 번에 속도를 2번 곱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V 따라 몇 배 된다? 3분의 1배 된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1kg이 6m/s 제곱 6m/s였으니까 18줄이다 이거죠. 그러면 18줄이 3분의 1배 됐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충돌 후 나중 운동 에너지는 6줄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12줄이다. 요게 탄성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라고 되어 있는 얘들은 이제 분리야, 분리. 자,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용처는 자연길이 다시 돌아왔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뭐라는 상황이야? 0이라는 상황이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로 저장된 게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로 다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동일한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량, 어차피 충돌로 우리가 이제 얘들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운동량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 그러면 탄성 충돌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가 1kg이 6m/s, B는 2kg이 정지. 탄성 충돌. 다가가는 6m/s에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변하면 탄성 충돌을 해서 멀어지는 6m/s가 되는 충돌이다. 그러면 상대 속도의 변화가 12m/s 변한다. 그죠? 그러면 그 12m/s의 변화 중에서 질량 B가 1대 2니까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 1. 그러면 1kg이 그중 3분의 2 -8 변해야 되고 2kg은 그 중에 3분의 1 플러스 4 변해서 1kg인 A는 뒤집히네 2m/s로 반대 방향 가고 2kg은 원래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저거 다 받아가서 4m/s로 움직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길이 D 기억 라지 V는 2m/s이다. 맞죠? 니은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탄성 에너지는 12줄이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VB는 3m/s 4m/s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등속 운동한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 B와 충돌하고 나서 분리된 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다. 자, 나에서 보니까 B의 속력은 가에서 A 속력의 3분의 2배. 자, 3분의 2배 나왔으니까 A 속력을 3V 주면 B 속력을 2V 줄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용철 끼워 놓고 충돌시켜 놓고 분리되는 상황. 요 분리되는 상황은 항상 우리가 문제를 탄성 충돌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지. 자, 질량은 B가 A의 2배라 했어. 그러면 A의 M, B는 2M. 자, 그러면 모습이 다 갖춰졌네. A가 3V의 속도로 정지해 있는 2M짜리 질량 B랑 충돌했다 이거지. 자, 충돌하고 모습을 A는 잘 모르겠지만 B는 EM이 2V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가 B가 속도 변화 플러스 2V를 겪었네. 그럼 B보다 A가 질량이 절반이니까 속도 변화는 2배로 많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V 겪겠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V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용수철이 압축되는 순간 동안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최대 압축. 자, 최대 압축 상황은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 순간만큼을 그랬었어. 그러면 질량 M 3V로 와서 질량 2M과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모습. 그러면 3M이 됐다. 맞지? 그러면 전체 운동량 플러스 3MV였으니까 얘들도 플러스 3MV 유지하려면 V 속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때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최대 탄성 에너지를 물어보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 처음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질량 M의 속도 3V 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질량이 3m이 V제곱으로 바뀌었다 맞지? 그러면 2분의 9 mv제곱에서 2분의 3 mv제곱 됐으니까 줄어든 운동에너지는 2분의 6 3mv제곱이다 이거지. 자, 이 3mv제곱이 탄성에너지고 나에서 B의 운동에너지를 이투했으니까 자, 위에 찾아줬다 맞지? 나에서 B의 모습은 2m이 2v 그러면 2분의 1에 2m이 2v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니까 4mv제곱 3mv제곱이랑 4mv제곱이니까 답은 4분의 3 4번 그림에서 보니까 A, B 또 용수철 끼워놓고 압축시켜서 분리시킨다. 자, 그럼 분리될 때 A, B는 항상 운동량이 같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마찰면을 지나고 B는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럼 마찰면에서 에너지 잃었을 거고 그 에너지 잃고 나서 V가 되었다 이거지. 자, 질량은 둘 다 M으로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A는 마이너스 P, 뭐 B는 플러스 P 이런 운동량으로 출발을 했을 거야. 용체에서 분리되면서. 자, 그러면서 마찰면을 지나서 B의 속도가 V가 되었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올라가는 높이 S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B의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는 질량이 M인 2분의 1 mv V를 쓰고 있네. 요때 B의 속도를 VB라고 한다면 V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요거는 우리가 운동량으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운동량으로 표현하면 B의 운동량이 P라면 P는 MVB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B의 운동에너지를 운동량 P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 M분의 P 제곱을 해도 요게 운동에너지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그러면 B의 운동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으로 출발해서 뭘로 넘어가게 됐어요? 2분의 1 mv제곱으로 넘어가게 됐다 맞지? 그 이유가 마찰력으로 인한 운동에너지 손실. 그럼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은 0.5mg가 있으니까 0.5mg를 s 길이 동안 받았네. 그러면 0.5 mgs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변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2분의 1 자, 2분의 1 2m분의 P제곱에서 0.5 mgs 뺐더니 2분의 1 mv제곱 남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A의 모습도 보니까 A도 질량이 m이고 운동량 크기는 P의 모습이니까 A도 에너지 2m분의 P제곱인 운동에너지 가지고 출발했다 이거지. 자, 이 에너지 가지고 다 올라가니까 S만큼 올라갔다. MGS랑 여기 같구나. 자, 그러면 2n분의 P제곱은 요 식에서 MGS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MGS-0.5 MGS니까 얘가 0.5 MGS다 이거지. 그러면 0.5 MGS는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V를 구하랬으니까 V는 M분의 이것도 2분의 1이 다 날라가네. 루트 GS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질량이 1kg인 일단 A가 5m 내려와서 속도를 가지고 마찰면에 들어간다 맞지? 자, 근데 이 마찰면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2N 받는 구간이래. 그리고 이 마찰 구간을 1초 만에 지나갔단다. 자, 마찰면의 전체 길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이용하려면 결국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가 아니라 충격량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지. 자, 1kg이 5m 내려왔어. 그러면 1kg이 가지게 되는 속도는 자, mgh가 운동위치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1kg에 g에 h 5m 50줄 잃어버린 게 운동에너지 2분의 1에 1에 v제곱. 자, 그러면 v는 10m/s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10m/s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자, 마찰력 2N 받으면서 1초 동안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됐어.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으로 뭔가 깎이겠다 맞지? 그러면 마찰력은 2N에 1초 2N을 1초 동안 받았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충격량 2N/s.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다, 맞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1kg이 10m/s니까 플러스 11 가지고 있었는데 2가 감소해서 플러스 8이 될 거다. 그러면 8m/s 되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A가 B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단다. 자, 그러면 일단 완전 비탄성 충돌로 해결하면, 자, A가 1kg인데 8m/s의 모습으로 정지해 있는 B 3kg이랑 충돌했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면 한 덩어리 된 두 물체의 질량은 4kg. 그러면 4kg이 2m/s로 가야지 운동량 보존이 되네. 자, 그러면 요 모습이 이제 용수철을 압축시키기 직전의 모습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용철을 L만큼 압축시키고 최종 정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AB의 운동 에너지가 다 탄성 에너지로 넘어갔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후 A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4kg짜리 물체가 속도 2였으니까 2의 제곱 하면 8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8줄이 2분의 1 K L 제곱으로 전환되었다. 자, K가 400이라 했으니까 200 L제곱. 그래서 L제곱은 100분의 4네요. 그러면 L은 10분의 2. 그래서 0.2m다. 답은 2번. 질량 2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3V의 속도로 오고 있다가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났다. 길이가 S다. 자, 그리고 이제 B랑 충돌해서 충돌 후의 모습이 A는 V가 되었고 B는 2V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충돌 후의 모습이 잘 나왔으니까 충돌 직전 상황을 보자. 마찰면을 지나고 와서 A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근데 이제 충돌하고 보니까 질량비를 다 아니까 A랑 B는 질량비가 2대 1이네. 그러면 속도 변화는 건 반대로 1대 2로 겪을 건데 B가 얼마 변했냐? B가 정지에서 2V 플러스 2V 변했다. 아, 그러면 B보다 A는 절반 변화되니까 A의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V 돼야 된다.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V 된 후에 V의 모습이니까 충돌 직전 A는 속도가 2V였을 거다. 자, 그러면 마찰면에서 3V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2V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마찰면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지. 그때 마찰면의 마찰력은 F다.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충돌 후 A, B의 운동량의 합은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하기 전 A의 운동량과 같다. 충돌 후 A, B의 운동량의 합은 그냥 충돌 전에 A, 직전에 A의 운동량이겠지. 그럼 A는 2m이 2V였으니까 4mV다 맞지? 맞습니까? 그럼 이 4mV가 통과하기 전에 A의 운동량 같았으니까 틀렸죠. A의 운동량은 6mV였죠. 당연히 감소했겠지. 기억 틀렸고. 니은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 B와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력은 2V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F는 물었어요. 그럼 자, 마찰력 F로 S만큼 길이 동안 2를 받았더니 A가 운동 에너지를 잃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A의 원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2m의 3V였는데 3V 전체 제곱이었는데 얘가 2분의 1의 2m의 2V의 제곱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9mV 제곱에서 4mV 제곱 빼서 5mV 제곱. 그래서 F는 S분의 5mV 제곱이다. 그래서 D가 맞네요. 답은 D 5번. 그래서 보니까 높이 H에서 내려온 A가 정지해 있던 B랑 충돌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지. 또 질량비를 너무 잘 주고 있어요. 그러면 A 충돌 전 모습을 한번 보자. 자, A가 충돌 전에 속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 충돌하고 보니까 B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다? 정지에서 2V니까 플러스 2V 겪었어요. 자, A가 B랑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 2V 겪어야 된다. 그러면 A의 속도가 2V 줄어서 V가 됐으니까 A는 3V의 모습으로 충돌하는구나. 아, 그러면 H만큼 내려온 물체 A가 3V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네. 그러면 H는 9V 제곱이랑 동급이다 이 문제에서. 자, 그리고 나서 마찰면을 통과하게 되는데 마찰면을 통과하고 나서 A는 그 자리에서 정지. 최종 그 마찰면 끝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정지했다. 그러면 마찰면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B도 똑같은 마찰면을 지나서 올라갔더니 5분의 2H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마찰력 비교하래. 그러면 마찰면에서 잃어버린 에너지 비교하라는 거지 뭐.
둘 다 거리는 똑같은 뭐 S라면 S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가 겪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A가 마찰면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 얼마냐?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운동 에너지를 잃었다. 그러면 A 질량 M의 V제곱, V였으니까 V제곱. 자, 요게 A가 받은 마찰력으로 마찰력이 한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B가 운동 에너지 얼마나 이렇게 만들었냐 보니까 B는 원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2V의 제곱이었어. 자, 얘는 다 잃은 건 아니고 잃고 나서 올라가는 높이가 있다 맞지? 5분의 2H 올라갔다 맞지?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놓은 그대로 H가 9V 제곱이면 동급이니까 5분의 2H는 5분의 18V 제곱이랑 동급이다 알겠지? 그러면 5분의 18V 제곱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보라 하면 질량 M의 5분의 18V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5분의 9 MV 제곱. 요게 B에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였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2MV 제곱에서 5분의 9 뺐으니까 5분의 1 MV 제곱. 요게 F2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다 이거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F1으로는 2분의 1 잃었고 F2로는 5분의 1을 잃었다. 어차피 S는 같으니까 요 B가 F1과 F2의 B다 이거지. 그러면 F1 대 F2는 5 대 2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5, 5번. 그러니까 A, B 두 물체를 용체를 양쪽 끝에 접촉시켜서 그러면 또 분리되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양쪽으로 같은 운동량 크기로 분리될 거다 이거지. 자, A는 질량이 2m이고 B는 질량이 m이다. 자, 분리가 된다면 얘들은 속도가 반대로 1대 2로 분리될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됐냐면 이 운동 에너지로 올라갔더니 H만큼 올라갔다. 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H가 또 V제곱이랑 동급이다 그죠. 자, 그러면 2V로 올라간 애는 3H 올라가서 B가 마찰 구간으로 들어가겠네. 자, 근데 3H는 3V제곱이랑 동급이니까 얘는 3V제곱을 잃어버리고 4V제곱에서 3V제곱을 잃어버렸으니까 V제곱의 모습으로 구간 2를 통과하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들어갈 때 속도가 V다 이거지. 그러면 구간 2에서 뭔가 마찰력 받아서 최종 정지하게 되는데 B는 요 속도 V를 정지로 잃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K는 얼마냐? 자, K는 결국 얘들 둘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갔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중간에 있는 용철의 탄성 에너지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으로 A는 2분의 1의 질량이 2m의 V제곱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되었고 B는 2분의 1의 질량은 m의 2V의 제곱 가지게 되었네요.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mv제곱과 2mv제곱이니까 3mv제곱. 요게 A의 그 용출의 탄성 에너지로서 왔다. 2분의 1 kx제곱. 얼마만큼 압축돼? d만큼 압축될 수 있으니까 kd제곱. 자, 근데 문제에서 답에서 보니까 mgh의 형태인 에너지를 원하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찾아준 걸로 꽂힌다 이거지. 자, h가 v제곱이랑 이 문제에서 동급이라 했으니까 mgh는 2분의 1 mv제곱과 에너지가 동급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대신에 mgh 넣으면 3mv제곱은 6mgh다 이거죠. 는 2분의 1 kd제곱. 그러면 k 물었으니까 k는 d제곱분의 12 mgh다. 그래서 답은 기억 맞고 A, B가 각각 높이 2분의 h를 지날 때 속력은 B가 A의 루트 6배이다. 자, 2분의 h는 2분의 v제곱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A가 2분의 h를 지날 때는 원래 v제곱이었는데 2분의 v제곱을 잃을 거니까 남아있는 2분의 v제곱. 그러면 루트 2분의 1v가 될 거고. 자, B도 마찬가지에 B도 원래 4v제곱 가지고 있었는데 2분의 v제곱 잃을 거니까 얘는 속도 제곱이 2분의 7v제곱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7v의 모습으로 지나가겠네요. 그러면 B가 A보다 루트 7배다 돼야지. 틀렸다. 다음 디귿
마찰에 의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찰로 인해서 A, B는 이 운동 에너지를 다 잃었다 맞지? 그러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 생각하면 되네. V가 0이 됐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잃었다 돼야죠. 그러면 이 2분의 1 mv 제곱이 아까 찾아준 mgh랑 동급이라 했으니까 mgh로 표현하면 mgh 이렇게 된다.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1번. 그러니까 또 용출 사이 끼고 A랑 B랑 분리되는 모습인데 2m이고 m이다 맞지? 그러면 A가 B보다 속도 절반의 모습으로 분리가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가겠지. 자, A는 마찰 구간 가다가 결국은 정지했는데 특별한 정보가 없어 보여. 그럼 B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B는 P까지 올라가서 갑자기 마찰 구간이 있어요. Q까지는. 그리고 Q에서부터는 다시 마찰력이 없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에서 P에서랑 Q에서 속도비를 줬어요. 3배. 그러면 여기서 이제 P 지날 때 3V의 모습을 갖고 Q 지날 때 V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Q에서 R까지 올라가서 정지했는데 자연스럽게 H 올라가니까 속도 V의 운동에너지가 사라졌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H랑 V제곱은 동급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준 게 PQ 마찰 구간이죠. 운동한 동안 B의 운동인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의 3배다. 이게 같아야지 보존인데 맞죠? 마찰력 때문에 같을 수는 없고 잃어버린 게 3배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린 거 우리가 표현해 보면 질량 M짜리 B가 3V였다가 V 됐잖아. 그러면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9V 제곱에서 V 제곱이 됐네요. 그러면 4mv 제곱을 잃었다. 근데 이 잃어버린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증가량의 3배다. 그러면 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h-라고 해보면 이거는 mgh-의 3배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mv 제곱은 mgh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 자, h가 v 제곱이랑 동급이라 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과 mgh가 동급이구나. 그러면 4mv 제곱은 8mgh로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3mgh-가 8mgh라 했으니까 h-는 3분의 8h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게 3분의 8h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B가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보고 이제 A로 가자. 자, B가 처음에 분리됐을 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와서 결국은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7h랑 h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분의 8h인 요 마찰 구간에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만큼 감소했다 했으니까 전체 B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8h, mgh 가지고 있었고, 자, 마찰력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3분의 8h가 높이지만 이 에너지의 3배만큼 잃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3배 8 mgh 요것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전체 16 mgh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B가 출발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16 mgh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A랑 비교를 할 건데, 자, A랑 B랑 질량이 2대 1이기 때문에 분리될 때 속도는 반대로 A가 V라면 V는 쓰고 있지. V-라면 B는 2V-의 상황으로 분리가 될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질량은 A가 2배지만 항상 속력이 B가 2배면 에너지는 A보다 B가 운동 에너지 2배 더 크겠네 그치. 근데 B가 운동 에너지 16mgh의 모습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A는 운동 에너지가 B의 절반이네. 그러면 8mgh 가지고 분리가 되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A,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비교해 주라 했어. 자, A는 마찰 구간에서 이거 다 잃었어요. 그래서 0 됐잖아 맞죠. 그러면 A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8mgh다 볼 수 있고, 자, B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자, B는 일단 마찰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어. 그러면 이 증가랑 감소를 총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냐 물어보는 건데, 증가량보다 감소량이 3배 더 크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런 거지 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2라면 플러스 2. 근데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3이. 그럼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 이렇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의 2배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3분의 8h짜리 높이니까 3분의 8 mgh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인데 그거의 2배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잃었다 이거죠. 그래서 2b분의 2a를 했으니까 2a가 2b의 3분의 2배다 맞지? 아 반대네. 2a가 8mgh니까 2a의 3분의 2배 하니까 2b다 이런 상황이네. 그럼 2b분의 2a는 2분의 3. 답은 2번. 그래서 보니까 EH 수평면에서 A 물체가 EM인데 D만큼 압축된 용수에서 출발했대. 자 그러면 A는 2분의 1 KD제곱이라는 에너지를 탄성에너지에서 출발했다 맞지? 자 요 에너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A가 위에 올라가서 B랑 충돌했단다. 자 근데 A의 속도를 보는데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4배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충돌할 때 모습을 보면 충돌 전에 A가 4V라면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A가 반대로 내려와서 용체를 압축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2분의 D로. 그래서 마이너스 V의 모습으로 충돌 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A의 이 4V라는 운동 에너지와 A를 H만큼 올려줬다 맞지? 요 위치 에너지는 전부 다 탄성 에너지에서 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2분의 1 KD제곱이라는 탄성 에너지는 2m짜리 A를 GH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2m인 A가 속도 4V를 가지게 만들어줬으니까 16V 제곱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는 반대 방향 V로 내려오면서 자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2분의 D 최대로 압축시켰다. 아 그러면 A가 V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H만큼 위치 에너지 갖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압축시켜서 2분의 D 압축시켰다 가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의 K에 2분의 D의 제곱 이 탄성 에너지는 EM이 H만큼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 플러스에서 원래 출발할 때 충돌 후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EM의 V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는 맞지? 이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어떤 배수로 묶이는지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때 얘가 그러면 8분의 1 KD 제곱이니까 자 위에서 빼서 정리해보면 어차피 EMGH는 같네요. 그러면 8분의 3 KD 제곱만큼 좌변이 차이 나는 이유가 우변이 15, 16이고 1이니까 15 MV 제곱의 차이 때문이다. 자, 그럼 얘들이 동급이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KD 제곱하고 15 MV 제곱 비교 한번 해봅시다. 15로 나눠주자 그냥. 그러면 40분의 1 KD 제곱이 MV 제곱이랑 같은 에너지다. 그에 같은 에너지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위에서 하나 넣어주지 뭐. 자, 요게 이제 지금 MV 제곱이잖아. 그러면 MV 제곱이 40분의 1 KD 제곱이랑 같았으니까 40분의 1 KD 제곱 넘겨주면 40분의 5에서 40분의 1 빼면 40분의 4 10분의 1 KD 제곱이 2 MGH랑 같은 상황이네. 그러면 위에서 40분의 1이라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MGH랑 동급이다. 자 그러면 에너지의 이제 변환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써먹자 이거지. 자 이제 B로 가봅시다. 자 B가 운동하는 곳은 마찰 구간이 있네. 근데 마찰 구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한대. 아 그러면 내려가면서 H만큼 위치 에너지 잃을 건데 이게 하나도 운동 에너지를 못 간다.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B의 H만큼 B 질량의 M이니까 MGH의 위치 에너지는 다 손실되는구나.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는 같다 했어.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내려갈 때와 동급이다. 자 그러면 내려갈 때는 H만큼 내려가도 속도를 못 가지게 되니까 원래 3H 내려간다 돼야 되는데 H 구간은 뭔가 날라갔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지. 자 그러면 B는 내려가면서는 EH 그래서 B 입장에서는 내려갈 때는 EH만큼 뭔가 위치 에너지를 받아가는 효과고 운동 에너지로. 자 올라가는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 H 이겨내고 3H만큼 올려야 되니까 4H를 올라가는 효과를 난다 알지. 그러면 이제 B 출발할 때 D 압축돼서 2K짜리 용수 치는 거 조심하고 그러면 2분의 1에 2K의 X제곱으로 D제곱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KD제곱이라는 에너지 가지고 출발했네. 자,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KD제곱에서 4mgh만큼 운동에너지가 빠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빼면 이제 요게 충돌 전에 B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운동에너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걸 죄다 mv제곱의 형태로 표현해보자. 위에서 다 구해놨다 맞지? KD제곱은 40분의 1 KD제곱이 mv제곱이니까 40 mv제곱이고 4mgh는 요게 2분의 1 mgh가 mv제곱이니까 4mgh는 8mv제곱. 그럼 빼면 8mv제곱. 그럼 얘가 32 mv제곱이다. 요게 지금 충돌 전 B의 운동에너지가 있으니까 2분의 1 m의 B의 속도제곱 VB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VB는 8V의 모습으로 충돌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충돌 전 4V, B는 반대 방향에서 충돌 전 8V의 속력으로 왔다. 자, 근데 A가 속도 변화를 4V에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V 겪었네. 그러면 B는 질량이 절반이니까 속도 변화를 10V 겪어야 된다. 자, 그럼 B는 충돌 후에 2V 모습으로 가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X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충돌 후 B가 내려가서 얼마만큼 최대로 압축시키냐. 자, 그러면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M의 2V의 충돌 후 속력 가지게 됐으니까 요 운동 에너지로 출발했어. 근데 B가 아까 말했듯이 3H 내려오지만 이 H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2H만큼 2mgh만큼 운동 에너지를 더 증가해서 요 에너지가 2분의 1 2k의 x제곱으로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kx제곱의 형태로 바꿔주면 지금 운동 에너지는 2mv제곱. 2mv제곱은 mv제곱이 40분의 1이니까 2mv제곱은 20분의 1 kd제곱. 그 다음에 2mgh는 2분의 1 mgh가 40분의 1 kd제곱이니까 2mgh는 4배에서 10분의 1 kd제곱. 그래서 더해보니까 얘는 20분의 3 kd제곱. 요게 kx제곱이랑 같다 했네. 그러면 x는 루트 20분의 3d. 그러면 d분의 x 물었으니까 답은 5번 루트 20분의 3. 그림에서 보니까 AB 물체를 각각 HA 높이랑 HB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단다. 정지 상태로 내려와서 충돌했겠네. 충돌하고 나서 되튕겨져서 A는 4분의 H, B는 4H 올라가는 속도가 되었다. 자, 여기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4분의 H랑 4H는 속도 놓기가 참 편하다 이거지. 기준을 H를 V제곱, 요거를 이제 기준을 삼자 이거지. 자, 그러면 A는 뒤로 2분의 V로 충돌 후에 가게 됐으니까 4분의 H 올라가게 됐고, B는 4H 올라가는 속도 2V로 충돌 후에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여기 보니까 수평면에서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2배다. 충돌 후가 2V니까 충돌 전은 V였다 이거죠. 밑에 표현하자. V의 모습으로 왔다. 밑에가 전이고 위에가 후. 자, 그러면 V로 와서 2V로 튕겨나갔네. 질량이 2m이야, B는. 그러면 B가 지금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면 속도 변화를 플러스 3V 겪었어요. 자, A 질량은 3m이야. 자, 질량 B가 3대 2면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게 화살표가 반대로 됐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지우면 밑에가 전이니까. 자, 여기서 얘가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에서 플러스 2V 된 게 B의 모습이니까 플러스 3V 됐고, 그러면 질량 역수비 이용해서 A는 마이너스 2V 변했는데, 그치? 마이너스 2V 변해서 2분의 V로 반대 방향 됐으니까 얘는 올 때 2분의 3V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H를 V제곱의 동급으로 매겨놨으니까, 자, 충돌 전의 모습이 B가 V로 오게 된다면 V로 오게 만들려면 마찰력 없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히 H 높이에서 내려오면 V제곱 가지가 될 거다 이거지. 자, 마찬가지로 A도 2분의 3V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면 4분의 9H면 됐을 거야. 근데 마찰 구간이 있네요. 마찰 구간의 높이가 4분의 3H야. 자, 근데 이 마찰 구간이 특징이 내려오면서 등속도 운동한대.
그러면 이 4분의 3의 h라는 높이는 그냥 아무 위치 에너지 감소가 그 운동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면 HA에서 떨어졌지만 얘는 4분의 3의 h는 운동 에너지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럼 이렇게 빼고 나서 남는 게 4분의 9h가 되어야 얘가 2분의 3v를 속도로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HA는 4분의 10이니까 3h다. 그래서 h랑 3h니까 답은 3분의 1, 2번. 가에서 보니까 HA 높이에서 또 A가 D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탄성 에너지 가지고 내려와서 B랑 충돌하네. 자, B는 9H 높이에서 내려왔고 A, B는 서로 같은 속력으로 충돌했다. 충돌 전에 속력이 같았다. 자, 근데 B 모습 좀 나와 있는데 나에서 보니까 B는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대. 자, 속도 놓기가 좀 편하다 맞지? 9H짜리 높이, H짜리 높이로 바뀌었으니까 B는 충돌 전에 3V의 모습으로 와서 자, V제곱을 또 H랑 동급으로 놓겠다 이런 뜻이야. 9H는 9V제곱, 즉 3V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충돌 후에 반대 방향 V가 된다. 그래서 H만큼 올라갔다. 충돌 전 AB 속력 같다 했으니까 A도 3V의 모습으로 충돌할 거다. 근데 질량이 나와 있어요. A는 M, B는 2M. 자, B가 충돌 후 반대 방향 V가 되었다 했으니까 B는 속도 변화를 플러스 4V 겪었어요. 자, 그러면 A가 질량이 절반이니까 속도 변화를 2배로 마이너스 8V 겪어야 된다. 그러면 3V에서 마이너스 8V 됐으니까 5V의 모습으로 되도록 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 압축시키는 거 식을 써보자 이거지. 자, A의 처음 내려오는 상황. 자,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A는 2분의 1 KD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어. 자, 그리고 내려왔네. EH를 내려오긴 하지만 마찰 구간은 내려올 때 등속이래. 그러면 이 EH 마찰 구간은 그 운동의 증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HA지만 HA에서 EH 내려오는 효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는 아니고 요 탄성 에너지에서 플러스에서 mg HA에서 EH만큼 뺀 만큼 더 에너지가 추가가 돼서 그 결과가 얘가 3V의 모습으로 내려왔네. 2분의 1의 M의 9V 제곱으로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충돌 후에 올라가는 상황. 자, 얘는 5V의 모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M의 25V의 제곱으로 운동에지 가지고 올라갔어. 자, 이 운동에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냐면 일단은 HA 높이까지 올려주는데 이 마찰 구간이 EH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EH만큼이라 했어. 그러면 HA 올라가는데 마찰 구간 때문에 EH만큼 더 필요하다. 그러면 mg의 HA 플러스 EH만큼 더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 에너지 가지고 올라갔더니 얘가 얼마만큼 압축시켰다. 탄성 에너지 2분의 1 K의 4D 제곱만큼 압축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식을 연립을 잘해서 HA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는 V제곱은 H로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H를 찾는 거기 때문에 V제곱을 다 표현해보자. 2분의 1 M의 9V제곱이니까 9V제곱은 9H랑 동급이죠. 그러면 mg 9H. 자, 여기서 마찬가지 25V제곱은 25H랑 동급이니까 25mgh. 오케이. 그러면 넘겨주니까 얘는 첫 번째 식은 mgh는 한 곳에 다 모으죠. 2분의 1 kd제곱이 mg의 11h-ha. 자, 마찬가지로 얘는 4d제곱 곱하면 2kd제곱은 요거 넘겨주면 25에서 2h 빼고 mg의 23h-ha다. 자, 그러면 위에 거 4배 해주면 밑에 거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거 식을 4배 해주면 밑에 거랑 같다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mg는 어차피 다 날리고 44h-4ha는 23h-ha. 그래서 3ha가 21h. 그래서 ha는 7h다. 답은 1번. 에서 보니까 9h 높이에서 떨어져서 A가 내려와갖고 A가 마찰 구간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속도 얼마 됐겠지. B랑 충돌했다.
자, B는 질량이 2m, M이랑 2m이네요. 자, 충돌하고 나서 B가 이제 마찰 구간 2를 지나고 최종 2분의 7h까지 올라갔다. 뭐 요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A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데 높이 라지 h. 그러면 라지 h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묻네요. 자, 이 충돌이 자, 일단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에서 겪는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했고, 자, 충돌에 의해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 자, 그러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으니까 얘는 탄성 충돌. 탄성 충돌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린데, 자, 속도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탄성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A가 충돌 전 속도 V라고 한번 해보자. 자, A는 질량이 M이고 B는 질량이 2M인데 정지 상태. 그러면 탄성 충돌을 해결하라 했으니까 다가가는 V에서 멀어지는 V가 되도록. 그러면 상대 속도 2V 변화시켜야 되네. 질량 B가 1대 2니까 속도 변화량 반대로 2대 1. 그래서 B가 그 중에서 3분의 1, 3분의 2V 변해야 되고. 그러면 A는 고의 2배, 3분의 4 마이너스 되게 만들래요. 그러면 A는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V, B는 정지였으니까 3분의 2V 그대로 받아가면 되겠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A의 처음 상황과 B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이제 높이를 주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찰 구간에서 일련 에너지는 똑같아 있으니까 우리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처음에 시작할 때 9 mgh에서 시작했다, 맞지? 자, 여기서 2를 빼면 요게 A의 운동 에너지, M이 V였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됐네요. 자, 마찬가지로 B가 지금 충돌하고 나서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9분의 4 EM이 3분의 2V였으니까 9분의 4 mv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찰 구간에서 일하는 에너지를 잃고 올라간 게 2분의 7 EM이니까 2M 바로 곱하자. 7 mgh다. 이게 정리하려니까 식이 좀 더러워서 이렇게 이제 B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면 9mgh는 2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7mgh는 9분의 4 mv 제곱 마이너스 2네. 요거 둘이가 몇 대 몇이냐면 9대 7이다 이거지. 맞습니까? 여기 이제 9대 7이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요 에너지도 그냥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얘가 9대 8이네. 그러면 요게 9이 다시 그러면 요게 8이 다시다. 그러면 2 플러스 9이 다시는 비례식품면 2 플러스 9이 다시에 곱하기 7 하면 8이 다시 마이너스 2에 9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넘겨보니까 16이가 63 72 빼니까 72에서 63 빼면 9이 다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마지막에 A가 얼마나 올라가니 묻는 거니까 A의 모습이 이렇게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9분의 1 V 제곱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분의 1 MV 제곱을 9이-로 뒀잖아. 그러면 얘는 2-네요. 그러면 2-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마찰 구간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잃겠지. 그리고 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높이 h까지 올라가니 있는 거잖아. 그러면 2--2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2-2인데 2-가 9가 16이라 했으니까 얘는 2-는 9분의 16. 그러면 9분의 16이에서 2를 뺐으니까 9분의 7이다, 맞지? 자, 그러면 9분의 7이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묻네요. 자, 위에서 9mgh 요 9mgh가 요거 넘겨주니까 9mgh가 2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요게 9-였다, 맞지? 자, 그러면 9-가 16, 그럼 얘가 17 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9mgh가 17이니까 우리가 찾는 9분의 7이는 E가 17분의 9mgh.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17분의 9mgh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얘가 원하는 게 h가 얼마나 올라가냐 하는 거니까 날려주면 요게 m을 h만큼, 라지 h만큼, mg 라지 h만큼 올라가게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 라지 h는 mg 날려주면 17분의 7h. 그래서 답은 2번.